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류시와 경영이란 경영의 제요소, 즉 자본, 원료, 기계, 설비, 노동력 등을 결합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경영활동의 핵심적 주체이자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경영자의 능력과 경영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함께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나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집니다. 한편 기업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은 경영자와 협력하며 경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당신이 경영자이고 돈이 회사이자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영자가 함께 수고하는 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면 일할 목적과 의욕을 찾지 못하는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경영을 잘하여 목표한 성과를 이루는데 직접적인 참여도 해야겠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이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경영자가 모든 일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장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돈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할 때 외부에서 알아서 직접 돈을 벌어오는 직원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 경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가에 투입되는 돈의 역할을 맡게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회사는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경영자인데 직원이 당신을 본체만 채하거나 매달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는데 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겨우 있는 직원들도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당신 눈치만 보며 지낸다고 한다면 경영자도 직원도 모두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은 결국 경영자의 몫이 됩니다. 각자의 직원이 가장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일에 나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후 글로벌 기업가가 된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10억이 들고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려면 1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과 그 주식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에 샀거나 투자하는 그 시점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투자받든 나중에 돈을 지불하든 어쨌든 그 가치에 상당하는 돈이 지급되거나 별도의 계약이 맺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된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자원의 가치는 생산의 비용이 됩니다. 기업의 경우 생산을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원료비, 기계설비비, 빌린 자본의 이자 따위를 통틀어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을 영어로는 코스트라고 합니다. 코스트는 가치를 주고받으며 경제적 거래를 하기 위한 자본적 기회입니다. 경제는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책의 작가인 레이 달리오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거래를 들었습니다. 그 거래의 합이 결국 경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의 매개가 되는 것은 자본과 신용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팔고 사는 것이 거래입니다. 일반인들은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기 위하여 돈을 지출하거나 소비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직장은 어떤 거래를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시스템을 만든 기업가, 그 시스템에 투자한 투자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직원은 서로의 입장과 책임이 같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팔지, 어떻게 팔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어떻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하여 관심이 큽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파는 물건과 파는 방식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거나 빈틈없는 서비스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콘텐츠와 스토리 그리고 즐거움과 자유에 더 큰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대형 유튜버들이 작은 중소기업들보다 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게임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제조나 에너지 기업들보다 더 큰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 것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으므로 새로운 체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 지금의 경제 시스템과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그것을 거래로 만들어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완성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체제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를 늘리는 것은 이익의 규모를 확대하며 그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지속되면 파산을 맞게 됩니다. 초기에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나 분석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익이 안 나겠어? 또는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안 사겠어? 와 같은 아니란 생각은 파산을 좀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익은 성과이자 수익이자 목표 달성을 의미하며 재무적이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보여지는 숫자를 말합니다. 총수익은 수익 합계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 직접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고 얼마의 이익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와 운영비용 사이의 차액입니다. 이 수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이익과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세금이나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 전반적인 투자나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은 평범해 보이지만 큰 이익을 내는가 하면 앞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 큰 손실이 나는 투자나 시스템도 있습니다. 부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하고 보통 사람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부를 증식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 방법을 깨우치는 순간 한계는 사라집니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선택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팔로 공을 던지는 연습보다는 발로 공을 차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들이 있지만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통해 상대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거래로 만들고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